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친분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최근 노트, 즉 서한을 받았다고 밝히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외 보도실장 명의로 담화를 내놓은 건데 미국 입장차가 여전해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북한이 각 단계별로 미북 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최근 그런 서한을 보낸 적이 없다며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반박 담화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멋진 서한, 좋은 관계,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못했던 미북 정상 만남, 그리고 대북 제재 유지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자 북한은 사실 무근으로 의도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은 제재 해제 없이 미국의 유화적 손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무슨 협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면은 일단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트럼프에게 조금 바로 면전에 이제 공박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북한이 외무성 대외보도실장이라는 직책의 담화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각 단계별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임 리선권 외무상 임명 뒤 새로 대변인실 격인 대외보도실의 책임자가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향후 대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상급 당국자와 실무 당국자들이 각각 필요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김여정은 김여정대로,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실무자도 뭐 대미 협상국장은 협상국장대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요. 어느 시점에는 협상의 장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각 계기마다 정확하게 짚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지만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제재 해제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데다 양측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경제 어려움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내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내부 경제 문제, 코로나 처리 문제 등 그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도 미북 대화 재개에는 제재 완화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며 최근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지원 제안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가고 더 심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 경제가 어려운 북한 같은 나라는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나온 이 수치는 지난 1월 예상 전망치 3.3%에서 무려 6.3%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이 같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평균 성장률 4.7%,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 1.3%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5.9%, 일본 마이너스 5.2%, 유로존 마이너스 7.5%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고 중국 1.2%, 한국 마이너스 1.2%로 전망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도 60년 만에 처음으로 큰 후퇴가 관측됐습니다. IMF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대봉쇄로 규정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또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 fact, there may be a sizable rebound, but only if we succeed with containing the virus everywhere and prevent liquidity problems from becoming a solvency issue. A key concern about a long-lasting impact of the sudden stop of the world economy is the risk of a wave of bankruptcies and layoffs that not only can undermine the recovery but can erode the fabric of our societies. 세계무역기구 WTO 역시 올해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무역이 두 자릿수로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대 8.8%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올해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심하고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The pandemic may not reced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leading to longer containment periods,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s, and further breakdowns in global supply chains. In such cases, global GDP will fall even further by an additional 3% in 2020. 경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내년에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내년 세계 GDP는 추가로 8%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국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북한 대부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전력을 갖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미군으로부터 추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호크를 인도한 미한 안보협력팀에 축하를 보낸다며 한국 공군과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매우 좋은 날이라면서 글로벌 호크가 경납고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0일 글로벌 호크 추가 인수 사실을 확인하고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고 1회 비행 시 최대 42시간 작전 비행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하는 미군의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로 한국에는 지난해 12월 1호기가 인수된 데 이어 이번에는 2, 3호기가 함께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군이 괌에 전진 배치해왔던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철수해 미국 본토로 이동시켰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성조지는 지난 17일 미 공군이 2004년 이후 순환 배치로 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으로 폭격기를 주둔해왔던 관행을 끝냈다고 보도했고 복수의 한국군 관계자도 19일 미국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B-52H 5대를 지난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국방 전략에 따라 전략 폭격기가 필요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해외 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해군력 견제와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조치 가능성을 비롯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전략적 고려 등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최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지난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내 전반적인 견해를 지지한다면서도 전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에 의회의 초당적 의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의 군사용 전용 우려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강력한 감시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인도주의 관련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공중보건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이로운 일이라며 현재 미 의회 의원들이 인도적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